주다이 대 카이저 3탄입니다. 진퇴양난, 궁지에 몰린 주다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는지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언제나 그랬듯이 영상 내에 등장하는 카드 효과는 애니메이션 내의 효과를 따르고 있으며 실제 카드 효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필드 상황은 이렇습니다. 카이저 필드에는 데미지 폴러라이저가 세트되어 있고 주다이는 파이널 퓨전을 덮어두었습니다. 현재 주다이의 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스파크맨을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패에서 융합 회수를 발동합니다. 묘지에 있는 융합 카드와 융합 소환에 사용된 융합 소재 몬스터 한 장을 패에 넣습니다. 이것으로 주다이 패에는 두 종류의 융합 카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합 소재가 될 몬스터 한 장을 더 선택해서 패에 추가할 수 있죠. 이번 턴 주다이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공격력 4000의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몬스터를 골라야 할까요? 미러클 퓨전과 융합, 모두 융합 소환에 사용되는 카드들이지만 융합 소재의 위치가 좀 다르죠. 미러클 퓨전은 묘지와 필드의 몬스터를 융합 소재로 사용할 수 있고 융합은 패와 필드에 있는 몬스터를 사용합니다. 현재 주다이의 묘지에는 패더맨, 버블맨, 버스트레이디, 클레이맨, 와일드맨, 엣지맨이 있고 필드에는 몬스터가 없는 상태, 덱에는 네크로 다크맨, 패에는 스파크맨이 있습니다. 융합 회수의 효과로 묘지의 몬스터 한 장을 패로 가져올 수 있고 융합과 미러클 퓨전이 모두 있기 때문에 패, 필드, 묘지에 있는 몬스터는 모두 융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직 덱에 있는 네크로 다크맨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 녀석들로 잘 조합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 거꾸로 생각해봅시다. 사이버엔드 드래곤을 파괴할 수 있는 엘리멘틀 히어로 융합 몬스터는 뭐가 있나요? 일단 순수한 공격력으로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렇다면 공격력 상승 효과가 붙어있는 몬스터를 찾아봅시다. 샤이닝 프레어 윙맨, 에릭실러가 있네요. 샤이닝 프레어 윙맨은 묘지의 엘리멘틀 히어로 수만큼 공격력을 올리고 에릭실러는 상대 필드의 바람, 물, 화염, 땅, 빛 속성 몬스터 수만큼 공격력을 올립니다. 사이버엔드 드래곤이 빛 속성이므로 여기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걸로는 택도 없죠. 그렇다면 답은 샤이닝 프레어 윙맨입니다. 앞서 사용한 와일드 제기맨과 램퍼트 거너도 묘지에 있는 엘리멘틀 히어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격력 상승은 충분해 보이네요. 주다이는 이 녀석을 소환해야만 합니다. 샤이닝 프레어 윙맨의 소재가 되는 몬스터는 패더맨, 버스트레이디, 스파크맨이고 총 2번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패더맨과 버스트레이디를 먼저 융합해야 한다는 단서도 있죠. 패에 2장의 융합 카드가 있으니 2번 융합은 가능할 것 같고 융합 소재인 3장의 카드 모두 묘지 또는 패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가봅시다. 주다이는 융합 회수의 효과로 묘지에 있는 버스트레이디를 가져옵니다. 버스트레이디を攻撃表示で召喚マジック発動ミラクルフュージョン墓地からフェザーマンそしてバカラバーストレディをゲームから除外するイデオフレイムウィングマンさらに融合発動さあ頼んだぜ行けスパークマン出ろシャイニングフレアウィングマン패를 아낌없이 탈탈 털어서 샤이닝 프레어 윙맨 소환에 성공했습니다. 묘지에는 8장의 엘리멘틀 히어로가 있기 때문에 공격력은 2400포인트 상승합니다. 샤이닝 프레어 윙맨으로 사이버엔드 드래곤을 공격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샤이닝 프레어 윙맨의 추가 효과가 발동합니다. 파괴한 몬스터의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상대에게 줄 수 있죠. 이대로 카이저의 패배일까요? 이때 카이저의 리버스 카드,
데미지 폴러라이저가 발동합니다. 효과에 따른 데미지 발생 시 그 데미지를 0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쪽 플레이어는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합니다. 주다이는 아쉽게 승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대가로 드로우한 카드. 놀랍게도 카이조와 주다이가 드로우한 이 카드는 같은 카드입니다. 그 정체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주다이는 이 카드를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카이저의 턴입니다. 파워본드를 드로우합니다. 이제 위기에 몰린 건 카이저 쪽이 되었습니다. 일단 몬스터가 없어요. 하지만 몬스터가 없는 이 상황을 마법처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법 카드가 있었으니 바로 사이버네틱 퓨전 서포트입니다. 라이프를 절반 지불하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융합 몬스터를 융합 소환할 때 필요한 몬스터를 이 카드를 발동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필드 또는 묘지의 융합 몬스터를 게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몇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따질 때가 아니죠. 융합 소재를 대신해주는 이 카드의 효과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저는 파워본드를 발동합니다. 그리고 속공 마법 사이버네틱 퓨전 서포트를 발동해 융합 소재를 대체합니다. 카이저가 융합할 몬스터는 당연히 이겁니다. 速攻魔法サイバネティックフュージョンサポートライフの半分をコストに機械属モンスターを融合召喚するときに必要なモンスターをこのカードで代用する融合召喚サイバーエンドドラゴンパワーボンドの効果で攻撃力アップさらにマジック発動リミッター解除このカードは自分のフィールド上に存在する全ての機械属モンスターの攻撃力を倍にする 자, 이걸 이렇게 역전하네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카드는 사이버네틱 퓨전 서포트입니다. 서포트가 아니라 거의 대놓고 승리를 갖다주는 카드네요. 하지만 카이저는 이걸로 부족했나 봅니다. 대신 이 효과를 적용받은 몬스터는 이 턴의 엔드 페이지에 파괴됩니다. 역시 자잘한 제약이 붙어있는 효과이지만 어차피 이번 공격이 실패하면 카이저는 파워본드의 효과로 사이버엔드 드래곤의 공격력만큼의 데미지를 받고 패배하게 됩니다. 더 이상 효과 데미지를 막을 수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죠. 고작 라이프 100이 남아있는 상대에게는 좀 지나친 공격인 것 같지만 어쨌든 공격합니다. 이때 주다이는 덮어둔 비장의 카드를 발동합니다. 속공 마법 결투융합 배틀 퓨전입니다. 전투 시 발동하여 상대 몬스터의 공격력만큼 자기 몬스터의 공격력을 올립니다. 그리고 카이저가 가진 카드 역시 같은 카드였습니다. 바틀! 速攻魔法バトルフュージョン戦闘時に発動し相手のモンスターの攻撃力分だけ自分のモンスターの攻撃力をアップする攻撃力20900なのね素晴らしい2人とも素晴らしいですぞ狙いは同じかだがタイミングを見誤ったな速攻魔法バトルフュージョン何やっぱガイザーは強えパーフェクトだぜだが同時にそれは俺の限界でもあるパーフェクトというある意味の限界を求めるな雪10代お前には無限の可能性があるサンキューカイザー卒業生の言葉しっかりと受け取ったぜ在校生代表として俺から卒業の記念だ受け取れカイザートラップ発動ファイナルフュージョン負けず嫌いかこのカードにより俺たちはお互いのモンスターの攻撃力の合計分のダメージを受ける行くぜカイザー来い
듀얼 아카데미 현재 최강자와 차기 최강자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듀얼은 무승부라는 의외의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듀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융합 대전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온갖 종류의 융합이 등장했다는 점이죠. 이건 GX 시리즈의 큰 테마가 융합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이 듀얼에 사용된 융합 카드들을 정리해봅시다. 먼저 카이저가 사용한 융합 카드입니다. 융합, 파워본드, 미래융합 퓨처 퓨전, 시간융합 타임 퓨전입니다. 주다이는 융합, 미래융합 퓨처 퓨전, 미러클 퓨전입니다. 이 카드들은 모두 기본 융합 카드에서 파생된 카드들이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융합 카드가 가진 단점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워본드는 기존 융합 카드에서 공격력 2배 상승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대신 기계족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죠. 미래융합 퓨처 퓨전은 카이저의 워딩을 빌리자면 현재 패에 없는 카드를 융합하는 카드입니다. 덱에 있는 카드를 융합하는 거죠. 따라서 융합 소재가 패에 들어오는 걸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카드 한 장만 있더라도 융합이 가능합니다. 융합의 속도는 굉장히 빠를 수 있지만 한 턴 동안 공격을 못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빠른 공격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장착 마법 카드이기 때문에 이 카드가 파괴되면 융합 몬스터도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융합 몬스터가 사이클론 한 장으로 파괴당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융합 타임 퓨전 역시 융합 소재를 다 모아야 하는 융합 카드의 단점을 보완하는 카드입니다. 융합 소재가 없더라도 패를 한 장 제외하는 것으로 융합 몬스터를 불러낼 수 있죠. 다만 이미 묘지로 보내진 융합 몬스터만 불러낼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속도도 매우 느립니다. 발동하면 그 다음 턴이 되어야 융합 몬스터를 필드에 불러올 수 있고 심지어 소환되고 나서는 공격도 한 턴 쉬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공격이 한 턴 쉬는 동안에 주다이가 샤이닝 프레어 윙맨을 소환했으니까 융합한 다음에 공격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주다이가 사용한 미러클 퓨전은 융합 소재의 활용 범위를 크게 개선한 카드입니다. 묘지의 몬스터까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엘리멘틀 히어로 몬스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융합 카드마다 장단점이 있고 이 듀얼은 그 장단점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 카드로는 볼 수 없지만 이름에 퓨전이 들어가는 카드들도 있었죠. 사이버네틱 퓨전 서포트와 결투융합 배틀 퓨전, 결전융합 파이널 퓨전입니다. 이 카드들까지 더한다면 이 듀얼에 사용된 융합 관련 카드의 개수는 어마어마하네요. 이번에는 듀얼의 재구성 첫 등장이신 카이저의 덱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저의 에이스 몬스터는 사이버엔드 드래곤입니다. 이 듀얼에서 사이버엔드 드래곤이 필드에 소환된 횟수만 해도 총 5번입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카이저는 첫 패로 사이버 드래곤 3장과 융합을 모두 드로우했었죠. 이때 융합을 발동해서 소환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미래융합 퓨처 퓨전으로 융합했습니다. 그 다음 파워본드로 융합했고 다시 타임 퓨전으로 융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파워본드로 융합했죠.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해지는 게 카이저의 엑스트라 덱에는 대체 몇 장의 사이버엔드 드래곤이 있길래 이렇게 계속 소환이 가능한 걸까요? 5번의 융합 소환 사이에는 몇 번의 융합 해제가 끼어 있었습니다. 융합 해제당한 몬스터는 묘지로 가지 않고 엑스트라 덱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맨 처음 융합한 사이버엔드 드래곤은 주다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카이저가 스스로 융합 해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엑스트라 덱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이버엔드 드래곤 역시 카이저가 파워본드로 다시 융합하기 위해 스스로 융합 해제합니다. 얘도 엑스트라 덱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파워본드로 융합한 이 세 번째 녀석이 주다이의 엘리멘틀 버스트 효과로 처음으로 묘지에 보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융합한 이 녀석은 시간 융합 타임 퓨전의 효과로 융합된 녀석이기 때문에 이미 묘지로 간 사이버엔드 드래곤을 다시 불러낸 것이죠. 그리고 얘가 주다이의 샤이닝 프레어 윙맨의 공격으로 파괴되게 됩니다.
마지막에 소환된 사이버 엔드 드래곤은 엑스트라 덱에 있던 또 하나의 사이버 엔드 드래곤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많이 소환했지만 카이저가 사용한 사이버 엔드 드래곤은 단 2장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의심해봐야 하는 건 사이버 드래곤은 과연 3장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엔드 드래곤을 5번 융합했으면 사이버 드래곤은 뭐 한 9장쯤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 드래곤이 과연 3장이 맞는지 제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이버 드래곤 3장은 이 듀얼에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모습이었는데요. 처음 융합 카드로 융합되었을 때 다 같이 묘지로 갔다가 융합 해제로 필드에 다시 출연했었죠. 그리고 주다이의 몬스터에게 셋 다 파괴당하지만 리턴 소울의 효과로 다시 덱으로 돌아옵니다. 미래 융합 퓨처 퓨전의 효과로 덱에서 묘지로 직행하였고 다시 융합 해제의 효과로 필드에 출연합니다. 그 다음 파워본드로 융합했으니까 다시 묘지로 보내지죠. 시간 융합 타임 퓨전은 융합 소재 없이 소환이 가능하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파워본드 융합은 사이버네틱 퓨전 서포트로 했습니다. 사이버네틱 퓨전 서포트는 융합 소재를 필드 또는 묘지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사이버 드래곤 3장이 나란히 제외당하는 것으로 듀얼이 마무리됩니다. 정리해보면 카이저의 덱에는 사이버 엔드 드래곤 2장, 융합 해제가 2장 있었고 파워본드도 2장, 사이버 드래곤은 3장이 확실합니다. 이번 듀얼의 재구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